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다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학습 설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게 수강 안내를 받고 계시는 학습자분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목 들어야 할지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름진 학점은행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독학으로 학점은행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사실 오늘 영상은 독학으로 학점은행제 하시는 학습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설계 관련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베이스로 잡고 갈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학점은행제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인 만큼 설명드리는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만들 때 필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학생의 기본 인적 사항. 인적 사항이라고 하면은 학생의 최종 학력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공부 기간인데, 저한테 상담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과정을 하고 싶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공부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설계를 만들면서 직접 정해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는 다르게 학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그 기간 안에 학점을 다 모을 수 있게끔 설계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시스템이고요. 고졸 학력인데 한 학기 안에 학사학위 받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기간 단축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이 직접 공부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적사항, 공부기간 두 가지를 토대로 뼈대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설계에 맞게 학점을 채워넣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방법을 알아볼 때 학생들이 무조건 알아둬야 할 학점은행제의 제도 이용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학점 이수 제한. 자주 말씀드렸죠.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얻을 때 한 학기, 그리고 1년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이 있다. 한 학기에는 최대 24학점. 1년에는 최대 42학점. 이건 무조건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목표가 있을 거고,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설계를 만들면서 학생이 이 계획을 언제까지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설정한 그 기간 안에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먼저 넣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학생이 3학기 과정으로 전문학사를 받고 싶대요. 3학기 안에 전문학사를 받고 싶다는 학생이 지금 학점은행제를 시작한다 하면은 22년 2학기, 23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면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총 66학점이 나오죠. 그런데 전문학사 받으려면 최소 80학점은 있어야 하잖아요.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맞게 수업을 들었는데 학점이 모자라네? 그럼 이때부터 다른 학점 이수 방법을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죠. 반면에 3학기가 아니라 4학기 과정으로 전문학사를 받겠다 하면은 4학기 동안 수업만 들어도 80학점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수업 외에서 학점을 추가하는 게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다, 나는 그냥 무조건 빨리 끝내고 싶다. 2학기 안에 전문학사 얻을 거다 한다면은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줄어들고, 그러면 수업 외에서 학점을 가져와야 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기간을 설정한 뒤에 최대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을 넣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할지 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을 알고 설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도는 천천히 알아봐도 된다 하지만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부 기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을 넣으면 어느 정도 각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각이 보여.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느냐? 제도 이용 주의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면은 전공 선택하기, 들을 수 있는 수업 찾아보기, 학위받는 조건 갖추기, 자격증 등록 제한 알기, 독학사 학점 등록 제한 등 이런 제도 이용 주의사항을 나의 설계에 하나하나 대입해서 꼼꼼하게 학점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방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벌써 5가지죠? 알아둬야 할 게 더 있기는 한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하면 1시간은 훌쩍 넘길 겁니다. 알아야 할 제도도 많을 뿐더러 설계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해도 이걸 그대로 진행이 안 될 확률도 생각보다 높을 거고요. 학점은행제 시작할 때 전공이나 과목 찾는 것부터 막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또는 들어야 할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을 거는 보장이 없거든.
그럼 이 많은 제도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합리적 의심. 어느 정도 뼈대를 잡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 전공 수업 들어야 한다고 적어뒀는데 전공 수업이 열려있기는 한가? 자격증 얻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이걸 그대로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제도 이용 주의사항을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학습자분들의 과정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분들마다 체크해야 할 제도 이용 주의사항도 다 달라요. 학점은행제는 신뢰하면서 공부할 때보다 의심하면서 공부할 때 결과가 더 좋아요. 정보를 알아보시면서 내가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학점만 넣고 설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최종 완성된 설계대로 진행을 하면 적어도 실패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학습자분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제가 체크한 것 외에 추가로 학점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학점은행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의 끝판왕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는 더욱 견고해지는 만큼 학습 과정은 안전해집니다. 저는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학습 설계는 어떻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뼈대 잡을 거는 잡아두고 학점을 채워놓는 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설계 만드는 영상 모두 이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갈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설명드린 내용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